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거대 언어 모델을 초보자인 나도 잘 다루고 싶어요 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이재석입니다. I love hands-on이라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그룹에서 주로 활동하는데 파워 플랫폼이라는 노코드 관련하여 실습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MS MVP라서 MS 서비스를 많이 보여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이 저렇게 흘러갈 수 있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모든 자료는 I love hands-on이라고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프롬포트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챗GPT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겠죠? 그리고 사용도 많이 해보셨고요. 아닌가요? 그럼 큰일인데요. 제 이야기 듣고 오늘 많이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제가 기업 컨설팅 가서 가장 많이 반응이 좋은 주제 중 하나이니까요. AI를 하신다면 앞으로 이직이나 서비스 기회가 이쪽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챗GPT를 보통 검색어처럼 사용하시나요? 저는 구글 검색처럼 사용하는 것 같아요. 물론 몇 단계 깊숙이 대화식으로 들어가기도 하죠. 근데 제가 요즘 가장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연봉 몇 억을 번다는 이야기였어요. 검색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 경로로 살펴보니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도 공부했거나 아니면 어디서 들었을 역할, 예제와 관련된 내용들이더군요. 그때 생각이 뭐 이런 것으로 수억을 준다니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좀 더 배웠을까요? 아니죠. 알아도 그냥 막 씁니다, 저는. 여러분도 구글 검색할 때 그냥 키워드 넣잖아요. 검색 연산자 사용하시나요? 저는 아주 가끔 사용할 때도 있지만 거의 그냥 검색어 넣죠. 아마 다 그러실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책대로 챗GPT 사용하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오후 첫 시간이잖아요. 너무 집중해서 듣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결론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도구를 잘 사용해서 AI 서비스 만들 때 도움받자니까요. 결국 이거예요. 잘 사용해야 하는 이유와 개발이라는 의미, 그리고 앞으로 내일이 어떻게 정말 저렇게 변해갈까라고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코파일럿이라는 것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파워앱스라는 노코드 툴을 사용해서 앱을 만들 거예요. 그런데 코딩 없이 말로만 설명할 거예요. 아직 미리 보기라는 것을 전제로 보세요. 여기 네모칸에 글을 입력할 거예요. 챗GPT 프롬프트 창에 글을 적는 것이랑 똑같아요. 데이터야 놀자 출석 앱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입력하면 에이전트가 플래너를 활용하여 순차적으로 자기 할 일들을 LLM 거대 모델 언어를 이용해서 제어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앱이 뚝딱 만들어집니다. 이게 요즘 가장 핫한 오토 GPT랑 비슷한가요? 좀 다르지만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말하면 DB가 만들어지고 클릭하면 앱이 되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DB가 만들어진 장면이거든요. DB를 잘 다루려면 SQL 같은 쿼리 언어를 알아야 하죠. 우리는 지금 말로 쿼리를 날립니다. 물론 뒤에서는 쿼리 언어로 바뀌어서 명령을 해요. 요게 이제 왼쪽에 보면 제한이라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모아놨어요. 이대로 써도 되고 조금 더 학습이 되어서 지금 제가 집어넣는 것처럼 샘플 데이터를 10개 더 추가해 주세요 라고 말로 하면은 얘가 10개를 더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작업을 할 때, 명령을 할 때 챗GPT에서 볼 수 없던 여러 가지 것들을 코파일럿에서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챗GPT 계속 챗GPT만 얘기하시는데 코파일럿의 이런 기능들을 보시면 앞으로 코파일럿을 이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아마 좀 짐작하실 거예요. 뭐 시간은 조금 걸립니다. 이게 지금 GPT-4를 도입을 해가지고 처리하는 데 시간은 조금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작업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글이 안 날리고 말로만 해도. 그렇게 이제 앱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클릭을 하면은 앱을 만들어 줍니다. 요게 이제 저번 달까지 정도가 요 정도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얘들이 계속 코파운드 모델을 학습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어떤 것들이 오른쪽에 코팔렛의 이름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여러분들 3월 달에 보셨던 MSI 코파일럿이 M365 아닌 다른 서비스에 먼저 적용된 걸 보실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오른쪽에 코파일럿이라고 보이시죠? 이게 최근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제공해주는 한 4-5가지 정도의 아주 간단한 정도의 명령어만 실행을 해요. 여기 보이시죠? 애드, 텍스트, 네이버, 뭐 갤러리 만들고 버튼 추가하고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아직. 근데 이게 이제 출발점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M365라든지 다른 많은 MS 섭에서 어떻게 발전할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코파일럿이 오토 GPT인가라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 시연은 여기까지 보고요. 우리가 앞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기 전에 이 프롬프트가 얼마나 민감한지, 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잘 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구글에서 만든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숫자로 엠리스트로 만든 인베딩이 있어요. 숫자 0부터 9까지 3차원에서 서로 다른 공간에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이런 일끼리, 삼원, 산끼리 이렇게 뭉쳐져 있죠. 보이시죠? 이게 어마어마한 글자가 인베딩 돼서 서로 뭉쳐져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은 여기 3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1이라는 숫자가 만약에 서울이라고 본다 그러면은 1이라는 이 중앙 숫자 옆에는 많은 글자가 있을 거예요. 한강도 있고 수도라는 개념도 있고 대한민국이라는 개념도 있고 여러 비슷한 개념들이 뭉쳐져 있는 거죠. 0은 0끼리 뭉쳐져 있고 2는 2끼리 뭉쳐져 있고 이렇지만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1이라는 숫자 옆에 보면은 이게 가이라 보면은 뭐 사과, 배, 오렌지 이런 것도 같이 뭉쳐 있겠죠? 이 글자가 지금 제가 그 클릭해서 막 누르고 있는데 이 중앙에 있는 이를 누르냐 아니면 가에 있는 이를 누르냐에 따라서 앞으로 향방은 상당히 많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컴포터가 매우 민감하다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오토 GPT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더욱더 더 변동성이 심해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많은 기업에서는 이것들을 어떻게 좀 제어를 해서 변동성을 좀 줄일까 고민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고민이 많다는 건 우리에게 또 기회이겠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제 프롬프트를 잘 사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알아볼 거예요. 먼저 모델을 선택하는 거예요. 대부분 오픈 AI사의 챗 GPT를 무료로 그냥 사용하시면 GPT 3.5를 사용하시게 되잖아요. 사실 오픈 AI 모델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많이 줄였어요, 얘들이요. 옛날엔 되게 세부적으로 나눴다가 근데 처음이신 분들은 이 정도만 봐도 좀 헷갈리시죠. 저는 기업용 컨설팅을 주로 하다 보니까 가장 좋은 챗 GPT 3.5 터보 16K랑 GPT-4 32K를 사용을 합니다. 일단 POC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좋은 성능을 낼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비용 측면에서는 GPT-4가 좀 비싸요. 이렇게 어떤 성능과 가격을 조금 고려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구글이랑 다른 오픈소스 진영의 거대 언어 모델까지 고려한다면 이게 엄청 많아지겠죠, 모델이. 문제는 우리에게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공부할 시간이요. 그래서 다른 언어 모델로 공부도 하고 실제 학습하고 프롬프트를 비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가장 좋은 언어 모델로 쉽게 사용할 도구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게 이제 프롬프트를 잘 사용하기 위한 놀이터예요.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시는 영역은 1번 영역일 거예요. 책들에서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얘기할 때 주로 이 영역에서 한꺼번에 다 해결하는 거거든요. 뭐 8세 초등학생인데 창의성 있게 대답해줘라고 이제 입력 문장 여기 1번에 집어넣는 거죠. 근데 화면을 자세히 보시면 네 군데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좀 구조적으로 생각하시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 입장에서는 1번 영역에서 대화를 여러 번 하면서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겠지만 우리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2번 영역의 어시스트 설정은 역할을 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너는 데이터 분석가야, 너는 초등학생이야 같은 부분을 담당을 하죠. 그러면은 전체적인 거래 톤이 역할에 맞게 재구성되거든요. 이렇게 역할을 줬을 때와 아닐 때를 구분해서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글자의 길이가 얼마나 짧게 명확하게 할지도 서비스의 결과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3번의 예제도 결과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요. 이게 이제 거대 언어 모델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샘플로. 감적 분석의 예를 들자면은 여기 플라이그라운드에서 놀이터에서 즐겁게 놀았다. 이거는 이제 행복. 아니면 그네에서 떨어졌다. 슬픔. 이렇게 정답지를 미리 주는 거죠. 4번의 파라미터 설정도 되게 중요해요. 이게 온도를 얼마로 할지 들어갈 단어가 800자인지 540자인지 16,000자인지 따라서 상당히 결과물이 달라져요. 처음에는 보통 사람들이 야 이거 좀 길게 하면 모든 글을 때려박으니까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안 그래요. 이 글이 너무 넓게 맥스 리스판스를 주면은
여기에 다양한 것들이 막 생성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되는데 이 영향이 다 있다고만 말하고 그럼 어떻게 제어를 할 건가? 이게 중요해지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또 하나가 최근의 경향인데 이런 어떤 챗GPT를 가지고 회사 내에서 챗봇 만드는 데 대한 관심이 지금 지대합니다. 모든 회사가 다 그래요. 제가 이제 다른 이제 업무 자동화로 컨설팅을 가면은 거의 대부분 회사 데이터가 챗봇 만드는데 오히려 질문을 더 많이 하세요. 이게 회사의 어떤 경향성이라는 걸 좀 알아주시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설정들을 잘 구성하고 프롬프트도 잘 날려야 되지만 결국에는 회사 내 데이터를 어떻게 잘 구성할까 이 검색 엔진에서 승부수가 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프롬프트 흐름을 얘기하지만 사실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았으면 좋겠다는 게 검색 엔진 쪽이에요. 여러분들 주로 이런 랭체인 계열 하면은 이제 벡터 검색만 하는데 옛날에 엘라스틱서치 같은 이런 검색 엔진들 이런 것들 잘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근데 제 같은 경우는 클릭으로 만들 수 있는 검색 엔진이요. 제가 뭐 MS MVP라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쉽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지 보고 이제 돈과 비교해서 오픈 소스를 그냥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이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프롬프트를 잘 쓴다는 게 뭘까요? 여기 0번부터 3번까지 있잖아요. 요약을 하려고 할 때 이런 문장을 요약, 이게 더 나은지 아니면 이 문서의 요점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묻는 게 결과물이 더 좋은지 결과물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옆에 연결 설정이 보면은 아까 온도 같은 게 있었잖아요. 온도 1로 했을 때 아니면 0.7로 했을 때 0.1로 했을 때 각각 달라지는 거예요. 이 조합을 가지고 내가 최적의 프롬프트를 알아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 결과를 어떻게 또 정리하느냐? 엑셀에 정리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주피터 노트북에 하실 거예요? 여기서부터 고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이런 도구들을 활용을 하시면은 회사의 요구사항에 맞는 프롬포트를 골라낼 수도 있고, 이렇게 많이 달라지는 것들에 대한 버전 관리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엔 생산성 향상을 주는 거죠. 그리고 또 나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건 이거예요. 손쉬운 비교. 다르게 변형 1, 2, 3, 4로 했을 때 이 결과물을 한 화면에서 쉽게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툴들을 좀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롬프트 흐름이라는 걸 사용할 건데요. 이걸 사용하면은 직관적, 구조적,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시각화된 그래프를 얘들이 제공해줘요. 그럼 우리가 글자로만 보이는 거하고 시각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그 한눈에 알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GPT 노트북 쓰듯이 대화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점도 편리하고요. 그리고 이 자체가 MS 클라우드에 있기 때문에 팀 협업이 가능해요. 누구든지 들어와서 디버거 공유 반복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프롬프트 변형을 생성할 수 있다는 이게 가장 큰 거죠. 보통 데이터 분석가 분들이라든가 AI 하시는 분들 중에 엔드투엔드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배포도 간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클릭하면 쉽게 배포할 수 있다는 거. 근데 다 이런 게 돈이잖아요. 그래서 돈은 조금 더 비싸요. 이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놀자를 제가 몇 년 전부터 쭉 이렇게 자원봉사자도 참가하고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요. 근데 지금에 와서 이제 생각하면 여러분들 되게 복 받은 거잖아요. 데이터 분석가가 되신 게. 근데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코딩 실력이 대한민국 최상위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데이터 분석가 분들이. 근데 이런 분들도 이런 좀 프롬프트를 활용하시면은 LLM 도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또 잘못하시는 분들은 개발자분하고 협업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데이터 분석가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좋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지난 몇 년 동안 도메인 영역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롬프트 이런 것들 잘 다루면은 도메인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은 기회를 잡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본격적으로 프롬프트 흐름을 좀 보시면은, 이 1번에 보시면은 그래퍼로 만들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 입력을 한 다음에 1번을 보시면 URL로부터 콘텐츠를 추출하고 그 콘텐츠를 서머리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분류를 하는 작업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만들어도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주피터 노트에 보면 코드를 다 읽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설명이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쉽게 이제 알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 보면은 여러분들 주피터 노트북 쓰는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구조적으로 잘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애들이 이제 좀 더 쉽게 쓸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런 값들을 보면은 지금은 슬라이드라서 그런데 실제 나중에 서비스 보면 여기 클릭을 하면은 값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쭉 나와요. 앞에서 내가 정의해 놓은 것들이. 그래서 선택을 할 때 선택도 쉽고 오류도 적은 거죠.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하고 실제 실행도 여기서 가능하고 여러 많은 데이터를 배치 실행도 가능해요. 여기 보면 파일도 있는데 이게 홈페이지에서 Azure AI라고 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럼 돈 든다는 거죠.
대충 이렇게 해보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조금 더 많은 것들을 해보고 싶다. 랭체인이나 시멘틱 커널에서. 그럼 여기 보면은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누르면은 파일로 다운받아서 오픈소스 다른 것들 이용해서 또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까지 가기 전에 이렇게 쉽게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걸 일단 보여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 많은 MS의 AI들과 할 수 있도록 이제 CI/CD죠. 뭐 작업, 구성 요소, 파이프라인, 환경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동화시킬 수도 있다는 거. 그런 점이 장점인데, 근데 우리는 MS AI보다는 이쪽에 조금 더 치중해서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 프롬프트 도구라는 게 있거든요. 많은 다양한 도구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LLM도 있고 프롬프트도 있고 파이썬도 있고 그다음 추가 도구라 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랭체인을 좀 하신 분들은 쉽게 이해가실 건데 요 하나하나가 플래그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작은 스킬 아니면은 이제 작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클릭하면은 여기 아래 만들어질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필요한 것들 GitHub에서 소스 코드라든가 프롬프트 카피해서 와서 붙여서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도구들이 많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회사 입장에서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컨텐츠 세이프라고 해서 우리가 AI 윤리와 관련된 것들 도입 되게 많이 하고 싶어 하거든요. 회사에서는 정책상. 이런 것들도 쉽게 통합시킬 수 있고요. 인베딩 있죠. 그다음 에 여기 이제 서치 엔진이에요. 구글이라든지 빙 같은 서치 엔진의 결과물을 LLM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벡타DB도 있고 점점 늘어날 거라고 하는데 어떤 데는 보면 늘었다가 줄어들었다 이런 것 같아요. 아직도 얘들이 전격적으로 미리 보기라서 완벽하게 세팅은 안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추가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파이썬 도구예요. 파이썬 도구인데 이걸 보고 이해 가시는 분들은 크롤링 좀 하신 분들이죠. 우리가 LLM으로 안 되는 것들은 이런 파이썬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크롤링 하는 소스 코드거든요. VLS브로. 이렇게 똑같이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LLM으로 못하는 것들은 파이썬으로 하고, 파이썬보다는 말로 하면 제어가 더 쉬운 것들은 LLM 도구를 이용하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오늘 말하고 싶어. 여기 이제 프롬프트 1번 보면은 아까 말할 때 프롬프트 뭐 흐름 만드는 게 쉽지만은 않다면서요. 뭐 한글 보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겠는데요 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매우 민감하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2번에 변형 생성을 눌러 가지고 하면은 요런 창이 하나 더 뜰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다양한 걸 바꿔보는 거예요. 여기 있는 글자도 바꿔볼 수 있지만 여기 온도도 바꿔보고요. 1로 되는 거를 뭐 0.3 이렇게 바꿔보기도 하고 변형 생성해서 토큰을 500자로 되는 걸 뭐 2000자로 바꿔보기도 하고 근데 너무 MS그만 쓰는 것 같아. 또 오픈소스에는 다른 것도 연결하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 연결과 디플로이먼트 네임에 있는 것들을 호깅 배서라든가 다른 것 바꿔 쓰셔도 돼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변형을. 그래서 배치 실행을 하면은 각각의 내가 인풋에 집어넣는 거가 일정하다고 하더라도 변형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공과 실패를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그래프 시각적으로. 그래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제가 하고 싶은 중요한 말인 거예요.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서 테스트해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1번과 2번에서 2번은 진자 템플릿이라고 해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반복물을 만드는 소스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 이상 어렵지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 가장 어렵다는 부분이 이 정도 수준이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쉽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1번이에요. 뭐 이거 볼 때는 시스템을 이렇게 적고 사용자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전혀 새로운 어떤 상황에서 뭔가를 만든다, 서비스를 만든다고 할 때 이런 문구를 만드는 게 쉬운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도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적었을 때 결과물이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게 이제 코파일럿 스택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보여드린 코파일럿 있잖아요. 코파일럿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 스택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프롬프트 흐름을 지금까지 쭉 설명을 했잖아요. 그게 코파일럿이에요. 코파일럿을 만드는 그분들이 프롬프트 흐름으로 지금 만들고 계세요, 실제로. MS의 많은 개발자분들이 그 나온 결과물이 이제 이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이거 랭체인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똑같아요. 랭체인은 파이썬에서 먼저 시작했고 시메틱 커널은 이제 MS다 보니까 C샵에서 시작했는데 C샵 아무도 사용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파이썬에 관한 것들 많이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도 파이썬 예제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에 시멘틱 커널이 내 몸의 몸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안에 내가 LLM이고요. 그래서 이거 연결하는 거를 커넥트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프롬프트에 내가 말을 집어넣으면은 LLM에서 프롬프트를 듣고 이해를 해서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응답을 해줘요. 여기 말하는 걸 똑같죠. 그래서 이과기가 하는 거를 시메틱 펑션이라고 해요. 시메틱 함수라고 하고, 아까 우리 파이썬으로 크롤링 하거나 아니면 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여러 가지 프롬프트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거는 코드로 작성해야 되거든요. 아직은요. 근데 이것들이 제가 볼 때는 점점 코드화할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지금도 코드화하는 것들 중에 되게 중요한 것들, 챗GPT가 욕을 먹는 부분들, 현재 날짜라든지 산수라든지 이런 거 잘 못하는 부분 있잖아. 이런 것들을 코어 플러그인이라고 해서 네이티브 함수를 이용해서 이런 시메틱 함수로 바꾸는 과정에 벌써 돌입됐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분들이 코딩을 잘 못해도 조금의 파이썬 코드만 읽을 수 있으면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죠. 만약에 이런 파이썬 함수를 잘 모른다. 그러면 지금은 아직 코파일럿이 오른쪽에 안 붙었는데 나중에 붙을 거예요. 모든 MS 서비스에. 그러면은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챗GPT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코드 복사해서. 지금 데이터 분석가님이 그 되게 많이 하잖아요. 거의 대부분 소스 코드 긁어가지고 붙여가지고 설명해줘.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의 다 해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플러그인을 많이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챗GPT에 플러그인이 들어왔다, 뭐, 그 다음 이제 함수 호출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들이 다 이거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네이티브 펑션을 어떻게 쉽게 활용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직 이제 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 이러면은 지금 기업에서 원하는 최상의 개발자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시메틱 함수하고 네이티브 함수를 약간 갖고 왔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여러분들 본 것 중에 제일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많은 커널들은 작은 프로그래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커널 안에 세 개의 함수가 있거든요. 그 하나가 이제 오늘 날짜 가져오는 거, 현재 날짜. 이런 것들이 LLM이 어려워하잖아요. 요거는 이제 코드 단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오늘 날짜를 가지고 와서 시를 쓰고 그걸 프랑스 언어로 번역을 해서 내 여자친구에게 메일을 보내줘 라는 어떤 작업을 자동화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요 세 개를 이제 활용하시면 돼요. 여기 소스 코드를 하는 거 보여드렸고 여기에 이제 프롬프트 무엇을 들어 보시 이제 나한테 물으면은 오늘 날짜를 가져와서 시를 지어서 번역해줘 라는 요런 글자가 인풋에 들어가도록 하면은 요거는 사용자의 의도가 요런 세 개들을 하고 싶구나라는 걸 얘들이 이해를 해요. 그래서 여기 config JS라는 곳에서 내가 제어를 하면은 얘들이 알아서 내가 수많은 블로그에 찾아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할 때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디스크립션.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합니다라는 거거든요. 요 밑에 보면은 사용자의 요청입니다. 이게 되게 짧게 한 문장으로 만들었는데 나중에 가면은 우리가 오토 GPT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할 때 플래너라고 해서 이것들을 불러오는 게 있어요. 수많은 플러그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도 불러올 때 요 문구를 보고 찾아와요. 디스크립션. 그래서 이 문구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런 것들까지 이제 할 수 있으면은 가장 프롬프트 흐름을 입문자 입장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직 초창기인 프롬프트 흐름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랭체인이나 시멘틱 커널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랭체인이나 시멘틱 커널로 뭘 했다는 발표가 많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석 MS MVP였습니다. 감사합니다.